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비트코인을 붙잡고 있을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설득할 생각도 없는 건 분명한데 왜 나는 계속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까? 사람들은 말이 많다. 투기라거나 이제 끝났다고 하거나 조금만 떨어져도 봐라,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니까. 하지만 오늘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관련 기사를 읽다가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 내가 괜히 붙든 게 아니구나. 괜히 오래 본 게 아니구나. 내가 느꼈던 그 이상한 확신,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각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뉴스보다 눈에 띄지 않는 방향에서 더 크게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이에 상식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돈의 의미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오늘 그걸 다시 확인한 느낌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고서 관련 기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다. 비트코인은 수익률이 높은 투자 수단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장 하나가 다였다. 트레이더나 유튜버가 아니라 이 러시아 중앙은행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국가의 돈을 관리하고 금리를 조절하고 경제의 방향을 잡는 기관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을 수익률 비교표에 올렸다는 것. 나는 이런 장면을 보면은 가격보다 철학이 더 크게 느껴진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분석 대상으로 올렸다는 건 이제 이 자산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은 누가 승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정해진 코드대로 움직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체계는 더 단단해진다. 이런 자산을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이 평가한다는 건 세상이 조금씩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루블 기준으로 29.4% 올랐다. 2022년 이후로 보면 154% 넘게 올랐다. 금도 물론 강했다.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21.9% 올랐다. 하지만 나는 숫자 자체보다 누가 이 숫자를 적었는지에 더 시선이 갔다. 이런 자료를 러시아 중앙은행이 직접 정리하고 그 문서에 적어 넣었다는 사실. 가격은 늘 흔들린다. 특히 비트코인은 더 그렇다. 10월 한 달은 마이너스 6.6%였고 올해 연초부터 보면 마이너스 7%대였다. 그런데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분류했다. 이건 그들도 안다라는 거다. 단기 움직임 말고 장기적인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가능성이 큰지 중앙은행도 결국 데이터로 판단한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흐름은 이미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러시아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작년엔 1110만 루블 정도였던 게 지금은 850만 루블 정도로 내려왔는데 보유자는 2천만 명이 넘는다. 총 보유 규모는 400억 달러 이상이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광고 때문도 아니다. 국가가 장려한 것도 아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인 결과다.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반응한다. 누가 뭘 설명해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간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보면은 그게 더 잘 드러난다. 국가의 정책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산을 어디로 옮길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고자산가나 고소득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도 2천만 명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건 규제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누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미 방향이 정해진 자동차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 중앙은행도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년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물론 그들도 알 거다. 이제 와서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는 걸. 제도는 결국 사회의 움직임을 늦게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다. 내가 비트코인을 볼 때 느끼는 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이건 신뢰가 이동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있는 것에 가깝다. 세상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그 불안 속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된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돈은 정직하게 반응한다. 정치는 흔들리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은행은 갑자기 문을 닫기도 하고 한 나라의 금융 정책이 국민의 삶을 하루아침에 뒤집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스스로의 선택을 시작한다. 그 선택이 요즘 점점 더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누굴 믿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중앙은행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어떤 특정 기업도 아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깨질 수 없는 규칙을 믿는 시스템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국가의 사정에 따라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 그저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한 블록씩 묵묵하게 쌓여갈 뿐이다. 이 단단함이 비트코인의 본질이다. 그리고 바로 그 본질 때문에 혼란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용히 이쪽으로 움직인다. 러시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다. 통화가 흔들린 나라일수록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더 선명해진다. 무너지는 건 화폐인데 사람들이 지키는 건 자산에 대한 믿음이다. 결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다. 그건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기 때문이고 누구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진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일 거다. 현금, 예금, 부동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중요해 보이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힘을 가질까? 나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다. 이미 세상은 디지털 자산이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흐름은 점점 더 가속될 것이다. 교육도 온라인, 일도 온라인, 사업도 온라인, 인프라도 온라인. 그런 환경에서 돈만 유독 20세기 시스템에 갇혀 있을 이유가 있을까? 아마 아이들이 자랄 때쯤엔 지갑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거다. 부동산보다 훨씬 이동성이 높고 주식보다 훨씬 투명하고 현금보다 훨씬 강한 형태의 자산이 이들의 기본값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세상에서 나는 어떤 자산을 남겨야 할까? 무엇이 아이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까? 그걸 생각하면 내 선택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말이 나오든 설명하려 들 필요도 없다. 나는 내 인생에서 배운 대로 한다. 문제가 없는 날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자산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지 그걸 몸으로 겪어왔으니까 조용히 꾸준히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 삶의 속도로 쌓아가는 거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고서는 크게 떠드는 문장도 없고 자극적인 해석도 없다. 그냥 담담하게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들과 함께 비교해 놓았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담담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차분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인정이 섞여 있었다. 이걸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앞으로 더 강해질지 그 흐름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거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